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에 인터넷이 절대로 끊기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기술을 특허로 무장한 채 SD-WAN과 사스 시장에 뛰어든 숨은 강자 펫파이프 네트워크스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분석은 이렇게 6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펫파이프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시작해서 그들만의 독점 기술은 뭔지, 최근 비즈니스 흐름과 재무 상태, 그리고 당연히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서입니다. 펫파이프 네트워크스. SD-WAN이랑 사스 시장의 선구자라고 불리는데 대체 뭐라는 회사일까요? 펫파이프의 진짜 핵심 가치는요, 그냥 장비를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인터넷 회선, 그러니까 광대역, 5G, 심지어 위성 인터넷까지 이걸 전부 하나로 합쳐서 절대 끊기지 않는 슈퍼 인터넷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통신사에 목맬 필요가 없어지죠.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보낼 때 안정성과 보안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비슷한 기술은 많지 않나 싶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펫파이프의 기술이 어떻게 다른 회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해자, 즉 강력한 성벽을 쌓아 올렸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결정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세션 기반이에요. 이게 뭐냐면 화상회의를 한다고 치면 그 회의 데이터 전체가 하나의 길, 즉 하나의 인터넷 회선으로만 가는 겁니다. 만약 그 길이 막히거나 끊기면 회의도 그대로 끊기는 거죠. 자, 그런데 펫파이프는 완전히 다릅니다. 데이터를 아주 잘게 패킷이라는 단위로 쪼개서 사용 가능한 모든 길로 동시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 3단계 과정이에요. 데이터를 잘게 분할하고 여러 회선으로 마구잡이로 전송한 다음에 도착 지점에서 착착 재조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 하나가 막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는 다른 길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거의 1초도 안 돼서 바로 복구가 되고요. 또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훔쳐봐도 그냥 암호화된 데이터 조각일 뿐이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안정성과 보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무려 13개가 넘는 핵심 특허로 아주 단단하게 보호받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이 따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펫파이프가 가진 진짜 강력한 무기, 기술적 해자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에선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회사의 방향성이 확 보입니다. 2025년 4월에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약 400만 달러의 실탄을 확보했죠. 그러고는 바로 영업 인력을 8명에서 25명으로 무려 3배 넘게 늘렸습니다. 기술 개발에 집중하던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가 바로 10월에 터진 140만 달러짜리 대형 계약이고요. 이 140만 달러 계약, 그냥 큰 계약 하나 땄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무려 210개가 넘는 학교와 기관을 연결하는 아주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이걸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건 우리 기술 대기업급 대규모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하고 시장에 제대로 증명해 보인 셈이에요.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가 생긴 거죠. 좋습니다. 기술력도 확인했고 성장세도 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돈 문제를 들여다봐야겠죠?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매출 총이익률이 92.66%.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00원짜리 제품을 팔면 원가를 빼고 9,266원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중심 비즈니스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표를 보면 더 재밌는 점이 보입니다. 마진율도 엄청난데 부채는 거의 없어서 재무적으로 아주 안정적이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건 이겁니다. 월간 반복 매출, 즉 구독료 매출이 전년 대비 48%나 늘었다는 거.
일회성으로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독 수익으로 체질 개선에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차트를 보시면 매출이 아주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2분기에는 작년보다 29%나 줄었다가 바로 다음 분기에는 30%가 확 늘어나죠. 아직 회사가 작다 보니까 대형 계약이 언제 터지느냐에 따라서 분기 실적이 크게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소형 성장주 투자의 특징이자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 회사가 가진 리스크, 잠재적인 약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가장 큰, 그리고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바로 이겁니다. 고객 집중도. 보세요. 단 하나의 파트너사가 전체 매출의 47%,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만약에 이 파트너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계약이 끊기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구조입니다. 내부자 지분율이 높은 것도 양날의 검입니다. 창업자들이 지분을 46%나 들고 있으니 내 회사처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죠. 이건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기관 투자자 비중이 0.5%도 안 된다는 건데요. 이건 시장에 풀린 주식수가 적다는 뜻이고 작은 거래에도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환경을 빼놓을 수 없죠. 펫파이프가 싸우는 상대는 시스코, 포티넷, 팔로알토, 브로드컴.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글로벌 IT 공룡들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거인들의 자본력과 영업망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건 정말 큰 부담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펫파이프라는 기업은 투자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시장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주가 수익 비율 P는 63배 정도로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그만큼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잔뜩 껴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주가 매출 비율 PS는 1.5배로 동종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비하면 오히려 싸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성장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작고 리스크가 크니 비싸게는 못 사겠다는 딱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펫파이프의 투자 프로필은 고위험, 고수익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특허로 보호받는 독보적인 기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요. 구독 모델로의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덩치가 작고 기술력이 좋아서 언제든 대기업의 M&A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잠재력까지 품고 있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엄청난 고객 집중도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펫파이프의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에 베팅할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